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억 공부합시다. 오늘은 35번째 화지진계죠. 위에는 불이고 밑에는 땅이죠. 그래서 이제 땅에서 불이, 땅 위에 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진짜는 나갈지니까 이 빛남으로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봅시다. 문왕이 진, 강우, 용석, 마번, 서, 주, 일, 삼접이라 했습니다. 진이라는 것은 강우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를 편안할 강자니까 국가를 편하게 하는 제후를 말한다 이러죠. 그리고 그 이제 옛날에 보면 이제 황제국 있고 주변에 이제 제후국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제후국들이 그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이제 황제가 불러가지고 이 용석 뭘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 번서, 많은 말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한테 옛날에는 이제 그 도로 수단이, 다니는 수단이 이제 말이었죠. 말이고 통신 수단도 말로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 때도 말을 쓰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큰 상품으로 여러 말을 줬다. 말을 그때 색깔별로도 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 이제 주일 삼접이라 낮에 3번 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극진히 접했다, 대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인사할 때 받고 또 잔치도 몰리고 또한 갈 때 또 마중도 크게 보내는 것도 크게 대접을 해서 보내고 이랬다는 얘기죠. 보낼 때는 이제 이렇게 말을 주어서 그랬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계사를 가지고 이제 공자께서 또 설명을 했죠. 이 단사에서 단활 진진야라 명출지상이라 순이려 호대명이라 유진이 상행 시이 강후 용석 마번서 주일 3일 접여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공자는 이 진을 나을 진짜 써가지고 이것은 이제 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은 나가는 거란 얘기죠. 이게 나을 진짜잖아요. 이것도 나갈 진짜고. 그러니까 명출지상이라 땅 위에 밝은 이제 이 불이잖아요. 밝은 불이 있다. 밝음이 있다. 지상 위로 밝음이 나아갔다. 이거죠. 그런 계상으로 봐도 이 땅 밑에 하계는 이 곤 땅이고 위에는 이게 밝음 아니에요. 이화니까 그렇게 계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이여 호 대명이라 순한 그러니까 순종으로서 큰 밝음이 잡혔던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수는 우리가 곤을 순으로 보잖아요. 지를. 그래서 그 대명은 큰 밝음은 위에 지상 위에 있고 이걸 대명으로도 볼 수 있죠. 유진이 상행이라 이게 이제 이 부드러움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로써 강우 용석 마, 번, 서 주일 삼접야라 여기서 똑같이 따왔죠. 그러니까 강우에게
이게 이제 강우를 또 국가를 국민을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제후를 이게 강우라고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말을 많이 줬다 번서니까, 그 다음에 주일 3점야라 하루에 낮에만 3번 접했다, 이 접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게 또 강우란 말을 이제 강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징계 계사에서 말하는 이 강우는 원래 이름이 그 강숙인데 원래 강숙을 이제 강숙이란 그 제후를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강숙이 원래 이름이 강숙봉인데 문왕 그 9째 아들, 그러니까 문왕과 주공 동생이라 그래요, 이 강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왕이 상을 멸망시키고 강숙을 강국에 봉하여 강이 이제 붙었다가 호를 이제 강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감난이 진압된 후에 성왕이 미자를 송에 봉했잖아요. 그리고 상해 예수도에 예수도가 조가락을 줘. 거기다가 이국을 세워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 강숙을 봉하여 상해 유민들을 다스리게 했다 이러죠. 그러면서 주공은 섭정을 끝내고 성왕에게 모든 권한을 돌려주고 난 뒤 성왕은 강숙을 주나라의 사구, 그러니까 사법, 지구로 말하면 사법 장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 이렇게 사기에 나온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가 설명한 단사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무랑이 집필한 괴사도 공부했죠. 그러면 초부터 공부를 들어갑시다. 초유, 진여, 체여, 정길, 망부, 유,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나아갈 진이죠. 이게 꺾일 채고 나아가다가 꺾였다, 나아가다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길, 그래도 똑바로 하면 길하다. 망부, 이게 그물망이고 밑을 보니까 망을 쳐서 믿게 했다. 그것도 너그러울 유니까 부드럽게 했다. 그러면 무고하다. 이 말은 이제 그 아까 여기 지금 이 학에 이 권계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강숙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강숙이 이제 그 상감난 그 제압한 뒤에 강숙을 이제 성왕이 이제 자리가 이제 성왕이 돼가지고 주공이 이제 물러줬잖아요, 이제 섭정을. 그래서 강숙을 이제 이에다 봉해가지고 상나라 유민을 다스리게 했는데, 초기에 이제 그 상나라 유민들이 이 강숙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다가 이제 또 멈칫하고 그랬다는 것을 밤대를 막 말을 안 듣니까, 그래서 이거 꺾일 채를 딸 써가지고 멈칫멈칫했다. 그래도 바르게 했더니 길하다. 그러면서 믿게 망을 쳐가지고 이제 걸을 건 걸르고 강에게 나오는 애들은 또 강한 대로 걸르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했더니 무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초구는 우리가 그 잠룡 물룡으로 배웠죠. 그래서 너무 나가면 안 되고 제자리에서 도 닦고 공부하고 수양하고 하는 식으로 느긋하게 했더니 무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유기는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계복 우기왕이라 왕모라. 나가다가 이게 이제 시름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심스럽다. 나가다가 근심스러운 것 같이 걸렸다. 근심스럽게 되었다. 그러나 바르겠더니 길하다. 그 다음에 수자, 이게 이제 대명사를 썼죠. 이것을 받았다. 낄게 복보, 그 사이에서 복이 됐다. 우기왕모, 왕모로부터 복을 받았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가는 것이 근심하는 것과 같으니라. 바르면 길하다. 이에 큰 복을 왕모로부터 받았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이것도 역사로 보면 강숙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초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유미를 다스리면서 상나라와 주나라 사이에 이제 끼어가지고 유민들이 뭐라 그러면 또 상나라한테 또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숙이. 그래서 잘 했더니 왕모한테 이제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왕모가 누구냐면 무왕과 이 강숙의 모친이죠. 어머니, 문왕의 부인 대사니까 이제 이 왕모 자기 어머니한테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진여, 수여, 정길, 수자, 계보구, 기왕모. 63은 중윤 해망이라 그랬네요. 대중을 진실로 대했더니, 이 진실로 융이죠. 이게 무리중이고, 했더니 해망,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강숙 이야기니까 강숙으로 풀어가면, 강숙이 이제 상유민들을 다스리면서 이제 포용 정책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막 포용을 하려면 설득도 하고 대화로 막 풀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따르게 만들었다. 화합하고 포용하게 하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다음에 구사는 진여, 석서, 정여라 그랬어요. 나가는 것이다. 이거 석서는 다람쥐를 이야기한다 그러죠. 다람쥐가 바르게 해도 입더럽다. 다람쥐랑 그 속성이 이게 겁이 많죠. 에? 겁이 많아. 그래서 또 간사하고, 다람쥐가 나무를 뛸 때도 이렇게 멀리 안 뛰고 가지가지해서 다다다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간사다 한지 어떤 속성이 간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시경에 보면 석서 다람쥐야 날다람쥐야 무식 아서 내 것을 탐내지 마라. 나의 기장을 탐내지 마라. 삼세 관여, 오랫동안 너를 넘겼는데 막 배고 나를 돌보려 하지도 않는구나. 지 속만 차리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으로 봐도 여기가 지금 음자리잖아요. 구사가 양자리가 왔죠. 그래서 자기 속만, 자기만 배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고급 관리 자리 아니에요. 구사가 군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급 관리가
부정한 행위로 백성을 괴롭히는 탕관오리, 탕관오리 관리로 해서 그러면 이 지다람쥐를 진여 서석 정렬아 나가는데 이 다람쥐가 날다람쥐가 똑바래도 더럽다. 유고는 해망 실득 물휴 주길 무불리 후회함이 없다. 얻는 것 잃을 것도 없다. 잃을 거 얻을 것도 없다. 물휴 흉잡을 것도 없다. 나아가면 길하다. 무불리 잃을 것도 불리할 것도 없다. 이랬네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 기본 해석을 해보면 얻을 것도 없다. 걱정이 없다. 나아가면 불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득실을 따지지 않고 득실을 따지지 않고 나아가면은 근심할 것이 없어서 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상구는 진기 강유 용벌 읍 여길 무구정인이라 이렇게 하겠네요. 기본 해석을 해보면 그 뿔을 내미는 것이다. 이게 뿔각자니까 뿔을 내미는 것이다. 읍을 치면 이 더럽다. 길하고 허물이 없다. 곱고 바르면 무구하고 또 발라도 인색하리라 이랬습니다. 이 진기각이라는 것은 나간 데서 이제 뿔부터 나간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이 뿔을 소인으로 보죠. 소인이 무리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 상구가 특성이 그렇죠. 이게 항용 유해 아니에요. 더 이상 나갈 자리가 없는 자리인데 뿔부터 나갔으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읍을 첫 칠벌진가 읍을 치는 바 이태로나 길하다. 그러면서 무구정기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봅시다. 이 역사를 봐야 이것도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무공이 이제 죽고 이 이야기가 지금 사기에 나오는 이 무공 이후의 일인데 그 무공이 죽고 그의 손자인 장공이 즉위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 자식이 죽었다가 하죠. 죽어가지고 첩을 얻었는데 그 첩 자식이 그 주우라는 애인데 그 이무공 손자인 황공이 즉위를 하죠. 그 뒤에 그러니까 아까 죽은 그 이무공 그 손자가 이제 황공인데 황공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황공의 배다른 동생인 주가 황공을 죽이고 주가 이제 군주가 되는 거죠. 주가 군주를 이제 시하고 왕에 올라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평판이 안 좋으니까 그 주 친구인 서구가 부친인 석작에게 물어 상했다 그래요. 석작은 그 친구 아버지, 그러니까 석작은 평소에 이제 그 주가 이제 군주를 살해하고 자기가 이제 군주가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 했는데 마치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주 친구니까 와서 상의를 하니까
얘들을 죽인 얘기를 하죠. 석작 아들 주와 함께 이제 어울려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주를 사이한 놈 진짜 싫어했다는 게 그 석작, 그 석작이라는 사람이 그게 주 친구 서구 아버지가 석작. 이들을 이제 진나라로 유인해서 이제 죽였는데, 그들에게 그 주나라 왕을 이제 소개해준다고 해가지고 주와 서우가 진나라로 가게 하고, 석작은 미리 진에 있는 제후와 연락을 해가지고 이들을 붙잡아 주겠다 그래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이게 읍을 쳤다는 것이 이 나라에서 자기 군주를 죽인 것을 이제 읍으로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구는 그 유용벌읍이란 것이 이 나라 송, 진, 채와 연합하여 정난을 정부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나라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치고받고 막 할 때죠, 이때가. 그래서 상구는 그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이 상구가 너무 나가지 말고, 너무 나가면 후회할 해니까 너무 나가지 말았는데 너무 설쳤다. 그래서 자기 군주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가는, 군주가 돼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화지 진께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